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현금 영수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 하면 지금은 뭐 가맹점에 가면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주는, 현금 낼 때 발행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 발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자, 두고 있는 업체와 이 사업자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사업자들한테는 가슴 철렁한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은 이 양쪽하고의 균형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자, 현금으로 받는 거 조금 신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 영수증 받아서 어떤 혜택이 있다. 그러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런 미묘한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포상금이나 가산금, 가산세 규정을 보면 실제 이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 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자, 이분은 의사입니다. 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환자한테 성형수술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짐작은 되죠. 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현금으로 내면 좀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뭐 현장에서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알만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성형 부작용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하죠. 예. 자, 원래 이게 수술을 해도 잘 안 되는 이, 이 그림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의로 신고를 안 했지만 이제 소비자가 불만을 가져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사장님은 물건 파시는 분인데, 자, 여기 어떤 여성이 와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이 직업이 세파라치예요. 예, 파파라치가 아니고 세파라치입니다.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끼고 있는 안경이 FBI가 끼고 있는 특수 안경에 여기가 다 비디오 녹화할 수 있는 게 다 있고요. 이 손목의 요 시계는 음성을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방에는 현찰이 있죠. 자, 그래서 현찰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면서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현금 영수증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1번과 2번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들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는 데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과태료 통지가 됐는데, 자, 이 상단에 뭐냐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조세범 처벌법. 뭐 범죄인 거 아니에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렇게 돼 있고, 조세범 처벌법 1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결국 위반 내용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과태료 금액이 중요하죠. 그럼 얼마 과태료가 나오냐면 무시무시합니다. 미발행 금액이 1,78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50% 절반을 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1,780만 원 물건값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가 그대로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절반. 돈 받은 거의 절반을 과태료 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720만 원 내게 되는데 절반은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1번과 2번 상황 동일하게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세무서장 해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받아보면 그 사업자들은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받아보신 분이 몰랐다. 또 이렇게 하소연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금 영수증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판매자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사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구입자와 판매자 양쪽에 채찍과 당근 제도를 쓰고 있는데 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은 소비자가 두 종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채찍질하고 있는데 직장인. 자, 직장인은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뭐 하겠다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 당근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물건 살 때 3만 원 초과되면 카드나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걸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즉 소비자가 직장인이냐 사업자에 따라서 받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판매자한테는 어떤 제약을 두고 있냐면 첫 번째는 발행 의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 영수증 기기를 설치해 놓고 발행을 꼭 해야 될 사람을 정해 놔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하지 않은 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파라치가 들어왔죠. 그래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가 미발행 금액 50%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이 50%를 받아서 자, 아까 그분이죠. 세파라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한테 포상금으로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어차피 국세청은 30%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태료 50% 받아서 포상금으로 20% 주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입자의 채찍과 당근에 여기에 제3자의 세파라치의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미줄을 쳐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자와 구입자 그리고 신고자한테 지급되는 포상금 규정. 자, 이렇게 통해서 실제 현금 영수증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2014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